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대법원이 4.15 총선 파주을 선거 무효소송 선고 기일을 오는 8월 31일로 지정한 가운데 이 같은 선고 기일 지정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습니다. 대법원의 선고 기일을 엿새 앞둔 8월 25일 파주을 선거소송 원고인 박용호 후보와 법률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 박주연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는 파주을 선거소송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원 특별 3부 재판장인 이흥구 대법관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선고기일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 접수했습니다. 파주을 선거소송 선고기일이 임박한 가운데 이뤄진 이번 긴급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됩니다. 고소인과 고소대리인 변호사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1. 당사자의 지위, 2. 기초사실, 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4. 기타 기본권 및 헌법 원리의 침해, 5. 결여 등 신청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헌재가 대법원의 파주을 선거소송 선고 기일 지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용호 후보와 변호사들은 먼저 신청 이유에서 당사자의 지위와 관련해서 신청인은 2020년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파주을 지역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을 통보받고 2020년 5월 1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사건 계류 중 2023년 8월 18일 위 소송의 선고기일을 2023년 8월 31일로 지정하는 통지를 받은 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가처분 신청의 신청인인 박용호 후보에 대한 이야기죠. 이어 피신청인 즉 이흥구 대법관의 경우 이번 파주을 국회의원 선거 무효 사건의 재판장으로서 2020년 5월 1일 제소된 위 사건의 법정 선고 기한인 2020년 10월 28일을 넘겨 지금까지 사건 처리를 지체하다가 최근 위 사건에 대한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 명령이 이루어지고 투표함 빼돌리기에 대한 목격 증인의 녹취 등이 보도되자 아무런 증거조사 없이 급작스레 2023년 8월 31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한 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기초사실과 관련해 먼저 신청인과 변호사들은 신청인 즉 박용호 후보는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파주을 지역의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 신청인은 위 선거에서 낙선을 통보받고 2020년 5월 1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위 사건의 법정 선고 기한은 2020년 10월 28일로 지금까지 사건 처리가 지체되어 왔다. 2023년 7월 20일 위 사건에 대한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 명령이 이루어졌다. 또한 2023년 7월 31일 위 사건의 재검표 즉 검정기일인 2021년 11월 12일 재검표 검정장소인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고인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로 여겨지는 자들에 의해 투표함 빼돌리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목격 증인인 법원 경위의 대화 녹취 등이 보도되었다. 신청인 박용호는 위 사건 재판부에 위 사실 관련 증거조사를 1년 넘게 요청해왔으나 아무런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청인은 종이감정 말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이미지 파일 검정을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종이감정부터 해서 먼저 결론 나면 그것으로 끝나니 그 뒤에 신청인이 요청하는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니 종이감정 이후에는 일체 증거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피신청인 즉 이흥구 대법관은 위 사건 재판장으로서 투표록에 기재된 원래의 투표지가 재검표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진정한 투표지가 가짜 투표지로 교체된 강력한 정황이 존재하는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조사 없이 급작스럽게 2023년 8월 31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인과 변호사들, 그러니까 도태우, 박주현, 윤용진 변호사는 이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존 태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와 관련해 이번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침해 양상과 정도라는 항목에서 증거조사의 부재, 금촌 이동 제2투표소의 경우 이렇게 해서 금촌 이동 제2투표소의 사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지들이 검정기일, 즉 재검표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 사건 파주월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에서 금촌 이동 제2투표소의 경우 2020년 4월 15일 투표 당일 오전 9시 30분쯤 약 20장의 투표지가 투표관리관 날인 없이 교부됐고 한 장이 1년 번호 미절치 상태에서 교부됐다고 투표록에 게재되어 있다. 그러나 검정기일 즉 재검표 당일 현장에 나타난 금촌 이동 제2투표소 투표지들 가운데 저런 이상 투표지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위 검정기일 조서에 의하면 해당 검정기일에 금촌 이동 제2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서는 오히려 저처럼 투표관리관 날인이 없거나 1년 번호 미절취 투표지들이 출현하여 검정 조서상에 기록됐다. 즉 투표관리관 날인이 없거나 1년 번호가 미절취된 이상 투표지들의 경우 그 이상성이 너무나 뚜렷하기에 한 장 한 장씩 유관과 손으로 재검표하는 숱한 검정사무원들의 눈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위 사실은 투표소에서 투표된 진정한 투표지가 아닌 허위에 위조된 투표지들이 조작되어 발표된 수치를 맞추기 위해 통째로 갈리어져 재검표장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위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이미지 파일이 두 종류나 존재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심각한 불법과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이미지 파일이 두 종류나 존재한다. 하나는 위 사건의 피고인 성관이가 2020년 4.15 총선 당시 만들어진 것이라며 대법원에 제출한 하드디스크에 수록된 이미지 파일이고, 다른 하나는 재검표 기일에 나온 투표지들을 투표지 분류기에 다시 넣어 형성하여 USB에 저장하고 해시값을 매긴 뒤 봉인하여 대법원에 보관 중인 또 다른 이미지 파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처분 신청서는 이어서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보완 수사 명령이 두 차례나 내려져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신청인은 심각한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이 아무런 조사 없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의정부 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두 차례나 보완 수사 명령을 내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바로 그 사건이죠. 그러니까 파주경찰서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이 사건을 사실상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리려고 하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이건정 검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파주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지시한 바로 그 사건입니다. 참고로 이건정 검사는 여자 검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단 있는 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인지를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저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상당히 눈에 띄는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정 검사를 격려하는 애국시민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겠죠. 가처분 신청서를 보면 또 재검표 당일 현장에서 선관위가 투표함을 빼돌린다는 법정 경위의 대화가 녹음되어 보도됨 이란 항목 아래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2023년 7월 31일자 스카이데일리지 허겸 기자의 기사문에서 보실 수 있듯이 재검표 당일 현장에서 선관위가 투표함을 빼돌린다는 법정 경위의 대화가 녹음되어 최근 보도된 바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본 소송에서 증인신문 등 일체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본 소송에서는 증인신문이나 이미지 파일 대조 등 일체 증거조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 선관위의 해명도 전혀 없고 당사자의 진술서도 일체 제출하지 않음이라는 항목 아래 이 문제에 관해 피고 선관위는 서면이나 법정 변론으로 아무런 해명을 않고 있으며 관련 당사자의 진술서 등도 재검표 후 거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일방적인 선고기일 지정이 이루어짐이라면서 이런 상태에서 피신청인 즉 이형구 대법관은 2023년 8월 18일 일방적으로 위 사건의 선고기일을 2023년 8월 31일로 지정했다면서 대법원의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서는 침해 양상과 정도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증거조사의 현저한 불충분과 증명 책임 분배의 현저한 불합리, 문산업 투표소의 경우 등 이런 항목 아래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먼저 이상 투표지들의 속출이라는 항목 아래서 위 사건 재검표 기일에서는 온갖 이상한 투표지들이 속출했는데 특히 문산업 투표소의 경우는 더욱 그 현상이 집중되었고 두드러졌다. 이상 투표지들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비례대표 투표지의 모양이 겹쳐서 찍힌 소위 배춧잎 투표지, 화살표가 찍힌 투표지, 좌우 간격이 현저히 비정상적인 투표지, 세로로 먹줄이 연속으로 찍힌 것 같은 투표지, 투표지들이 위아래 옆으로 두세 장씩 붙은 투표지 등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 선관위의 일방적이고 거친 변명과 객관적인 증거조사의 현저한 불충분이라는 항목에서는 피고 선관위는 이런 이상 투표지들에 대해 거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소위 배춧잎 투표지의 경우를 일례로 보자면 기출력된 지역구 투표지를 실수로 다시 밀어넣어 비례투표지 모양이 겹쳐 찍혔다는 설명인데 출력 속도상 비례대표지 상단에 붉은 관인이 찍히게 할 수 없어 실제 나타난 이상 투표지와 다른 모양을 현출하면서도 재현 영상이라며 문제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기타 이상 투표지들의 경우에도 이런 투표지들이 이처럼 다수로 투표록에 아무 기록도 없이 투표소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해명과 입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선관위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증명 책임 분배의 현저한 불합리와 왜곡이라는 항목에서는 이 사건보다 앞서 지난 2022년 7월 28일 선고된 인천 연수원 지역구에 대한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원고에게 증명 책임을 전적으로 지우고 있다. 범죄적 행위가 개입된 사건에 있어 아무런 강제조사권과 수사권을 갖지 않은 일반인 원고가 범죄 행위자를 특정하고 범죄 행위 일시, 장소, 행위 태양 등을 특정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이런 불가능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해서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원고를 패소케 한다면 불법 부정선거를 조장하는 미래 그 행위의 문을 더 활짝 열어주는 판결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러나 위 연수원 판결 이후 대법원은 유사 사건에서 마찬가지 입장을 취하였고 증거가 구조적으로 편제되어 있던 공해소송의 선례에 따라 간접 반증의 원리를 참고한 증명 책임의 합리적 분배와 같은 원고 측의 주장을 전혀 채택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증명 책임을 원고 측에 다 지우는 태도를 지니면서도 막상 쉽게 조사할 수 있고 원고에게는 결정적일 수 있는 증거조사조차 시행함에 커다란 무리도 수반되지 않는 이미지 파일 조사와 같은 최소한의 증거조사조차 시일만 끌다가 결국 외면하였고 수사권을 가진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사조차 참고하지 않은 채 대법원장 퇴임과 대법원 구성 변화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서 많은 의구심을 낳을 수밖에 없는 선고기일 지정이 단행된 것이다 라면서
대법원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번 파주월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해서 이미 원고 측 그리고 변호사들이 재판부에 요구해온 이미지 파일 조사를 하면 쉽게 알 수가 있는 사항인데도 그 이미지 파일 조사를 재판부가 하지 않았고,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21장의 투표지 증발 의혹과 관련해서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사기관의 수사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결과를 보지도 않고 갑자기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기 직전에 서둘러서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게 이게 도저히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청인과 변호사들은 또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라는 항목에서 이 사건은 소송 지휘권이나 재판부의 재량권으로 볼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이 명백한 권력행위를 문제 삼고 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의 단심으로 정해져 있고 아무런 불복 수단도 남겨져 있지 않으며 선고 후에는 제출된 하드디스크와 봉인된 USB와 같은 결정적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신청인으로서는 결정적 증거를 잃게 되어 재심 등 어떠한 법적 구제수단조차 찾기 어렵다. 더구나 문제된 선거를 통한 임기는 마지막 연도를 지나고 있다면서 이미 확보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 2종류에 대해 어떠한 증거조사도 시행함이 없이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최소 침해의 원칙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회피로 인한 공적 비용과 자원의 절약보다 그 실시로 인한 기본권 보호와 선거 공정성 및 재판의 공정성, 각종 헌법 원리의 보호와 보양에 따르는 법익이 훨씬 크다고 여겨지므로 법익 형량의 면에서도 이 사건에 너무나 예외적이고 졸속한 선고기일 지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법익이란 것은 법률적 이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변호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재판을 하지 않고 질질 끌다가 갑자기 막판에 지금 중요한 여러 가지 조사할 부분, 수사할 부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무리하게 재판의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그렇게 강행을 하는 것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따끔하게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서는 이어서 기타 기본권 및 헌법 원리의 침해라는 항목에서 재판의 실질을 담지한다고 볼 수 없이 정해진 결론을 연출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재판을 여기는 듯한 이 사건 재판장의 선고기일 지정은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리와 국민주권의 원리, 보통선거와 평등선거의 원리에 위배되며 평등권, 참정권, 유권자의 보통선거권과 평등선거권, 신청인과 같은 후보자의 참정권 등을 동시에 침해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 가처분 신청서의 결어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재판에 관련된 사항은 헌법재판소의 명시적인 결정에 위배된 것 외에는 헌재가 관여할 바 아니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재판이 가장 극명하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국민은 헌법적 기본권을 보호받기 위해 마지막 보루로서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재판은 단심으로 최종심이며 증거조사 없이 주요 증거 멸실 위기로 재심의 가능성조차 봉쇄되고 있다면서 기본권 보호의 최종 수호자로서 헌법재판소가 찬란한 빛을 다시 한번 발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줄 것을 간청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파주월 선거 무효소송 선고기일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헌재가 이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고 기각한다고 하더라도 이 변호사들, 그러니까 도태우 변호사, 또 박주현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가 정말 이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이 법률투쟁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변호사들이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개인적 이익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대로 이게 무슨 수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도 아니고, 또 무슨 메이저 신문이나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해서 한국 사회에서 변호사들 개인의 위상이 확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정치권 혹은 주류 언론 여러 지식인들 상당수의 외면 속에서도 이 변호사들의 힘겨운 투쟁을 알아주는, 그래도 한국 사회의 양심적인 인사들, 그리고 국내외 많은 애국 시민들이 이런 변호사들을 후원하는 그야말로 든든한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도태우 변호사나 박주현 변호사나 윤용진 변호사, 이런 변호사들이 얼마나 보석 같은 변호사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변호사들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